왜냐면 요즘에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돼요. 왜냐면은 진짜 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건 별로 없더라도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뭐 그 밖에 또 누가 있죠? 국민연금 이런 것도 있죠.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금액이 꽤 크단 말이죠. 매달 받게 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큰데 그것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. 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금액이 큰 보험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. 근데 그 분할하는 방법이 약간은 좀 다릅니다.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뭐 어떻게 그 연금을 분할한다라는 결정까지 내려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왜냐면은 이혼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당사자가 그 연금공단들 있죠. 그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. 이혼이 되었으니 뭐 여기에 대해서 분할을 해주세요. 그럼 어떻게 분할이 되냐? 나중에 총 근로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활한 부부로서 생활한 그 기간이 있죠. 그 비율만큼에서 보통은 한 2분의 1씩 나누게 됩니다. 그러면은 뭐 몇 프로다? 뭐 반을 준다? 4분의 1을 준다?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게 되죠. 그러면 나중에 돈을 받게 될 때 매월 얼마씩 그 비율만큼 돈을 받게 되는 형식이 됩니다. 이에 반해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, 법적으로는 이제 사실심, 종결일이라고 합니다. 변론 종결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고 전에, 판결 선고 전에 한 달 전쯤에 하는 마지막 기일을 기점으로 보험 해지 예상금이라는 걸 조회를 하게 됩니다. 또는 앞서 뭐 별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파탄 시점이 훨씬 앞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해약 환급금 같은 것들을 산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재산에 넣는 겁니다. 그리고 그거를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만큼 분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결국은 보험이든 뭐 연금이든 재산 분할 대상은 된다. 그런데 그 받는 방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보상이요. 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이혼을 하게 되겠죠.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시작할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혼을 하면 보통 뭘 받게 되죠?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게 되죠. 그래서 이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혼인 파탄 사유를 보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뭐 그냥 서로 맞지 않아요. 이런 사유는 각자 위자료 없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겠죠.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불륜, 바람을 폈다.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2천이 됐든 3천이 됐든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가정폭력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정폭력 역시 혼인 파탄의 사유고 상대방이 상당히 큰 귀책이 있는 것들이겠죠. 따라서 다른 혼인 파탄 사유에 비해서는 위자료가 뭐 2천, 3천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5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따라서 뭐 명시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뭐 배상이 된다 이것보다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